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을 찾아 교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인천발 KTX와 GTX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교통혁명을 통해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남동구 모래내 시장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남동구는 갑을 선거구 모두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내리 당선한 지역. 한 위원장은 인천의 변화를 위해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천 충분히 발전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정말로 일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지원 유세에 앞서 남동구 만수동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선 인천 교통혁명을 약속했습니다. 인천발 KTX와 GTX B노선 등 광역철도 건설로 서울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격차 해소에 집중할 겁니다. 인천발 KTX와 GTX-B 등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인천과 서울의 주요 도시를 잇는 교통혁명을 통해서 교통의 상전벽해를 이루고 인천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수도권 전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패스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시 기후 동행카드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 적용해 출퇴근 시민들, 특히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석 달 전까지 했던 입장에서 제가 그 내역들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당에서 앞장서서 정부 및 지자체와 조율하면서 우리 수도권의 모든 시민들과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청년층에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인천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번 총선이야말로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총선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린 절실해야 됩니다. 시민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기 위한 그 절실함, 시민을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절실함, 그리고 우리의 공약을 한 번이라도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절실함, 그 절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지고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4년 전 총선에서 인천 전체 13개 선거구 중 단 한 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4년 전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지역 표심 공략에 더욱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동구 등 인천 남부권 지역 주민들은 서울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1호선 전철로 갈아타야 하는데요. 남동구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할 철도망 구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2경인선과 GTX B 사업을 비롯해 인천 2호선 연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행전철이 없는 인천 남부권 주민들. 이 때문에 남동구에서 서울로 가려면 송내역이나 동암역에서 다시 1호선 전철로 환승해야 합니다. 사실상 출퇴근에만 3시간 넘게 소요되는 겁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할 교통망 구축 공약은 이번 총선에서 남동구의 최대 화두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동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 공약을 내놨습니다. 1호 공약은 제2경인선 조기 착공입니다. 제2경인선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민자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행정 절차를 거쳐 2028년엔 착공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가 올해 연말에 통과될 경우 2028년 착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지역의 사업과 연계하지 않고도 논현동,
도림동, 서창동 주민들에게 서울까지의 철도 교통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송도역을 지나 인천시청,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GTX B사업도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상부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인전철 1호선의 간성역과 동암역 인근 주민께 시설 노후화와 지역 간 단절 및 격차, 소음과 먼지 피해가 없도록 경인선 공간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도 핵심 교통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인천 2호선 안양 연장안은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 노선과 더불어 2호선 서창, 도림, 노년 연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인천시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도 인천 노년 연장에 들어가서 이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계획대로 철도망 기본 계획 고시가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고 이들은 이번 철도망 구축 계획이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재정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그 전까지는 버스 노선을 확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바라는 지역 공약과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죠. 중구 강화군 옹진군 선거구인데요. 신도시와 농촌 또 섬 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별 특색이 다르고 또 현안도 많습니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이정윤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곳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입니다. 중구는 이곳 신도시와 함께 원도심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지역에서 풀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난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연간 여객 7천만 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은 송도, 청라와 함께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복합 리조트와 미단시티, 용유무의 개발 사업과 함께 항공 정비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영종 국제도시의 계획 인구는 18만 명으로 현재 12만 명을 넘은 상황. 하지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종합병원 설립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도시지만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의료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내미가 크게 아프고 응급실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구급차가 이 영종에 2대가 3대밖에 없습니다. 일가족이 아프면 나머지는 택시 타고 가야 될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과한 요구가 아니라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남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저희가 요구하는 거고요. 많은 삶의 불편함들 중에 제일 큰 게 종합병원인 것 같고요. 풀어야 할 교육 현안도 많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학생들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도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쿨버스가 이제 해결됐으면 좋겠고 교사 문제라든가 지금 학교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영종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도시라고 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할 만큼 학교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어떤 분이 당선되시든지 간에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늘도시 제3단계 유보지 등 미개발지에 대한 신속한 개발 사업 추진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3유보지 부지 면적은 363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넓이의 1.25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방치된 채 뚜렷한 개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미개발지 330만 평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330만 평에 대한 어떤
정책 수립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획을 좀 세워주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강화군은 인천의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강화 지역 농어민은 10,000가구가 넘어 인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화군이 이제 농토가 많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계신데 상당히 고령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는 분이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뭐 청년 농부라든가 기타 뭐 어떤 농업 경영의 후계자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좀 어떤 제도라든가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 지역 유권자들은 교통 환경 개선도 바라고 있습니다. 육지로 나가려면 초지대교와 강화대교가 유일한 도로인데 모두 김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단 한 곳도 없는 만큼 도로 확충이나 지하철 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부평만 가더라도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네, 많이 걸려요. 일산만 가는 것도만 해도 그것도 뭐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걸려요. 96번 하나가 다니고 있거든요. 또 김포 가면은 또 97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돌아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서 서울을 가거나 뭐 신천을 가거나 인천을 가거나 만약에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면 뭐 그 이상 얼마나 바랄 게 더 있겠습니까? 섬들이 모여있는 옹진군,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최북단인 서해 5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 고령층이지만 의료 환경은 열악한 상황.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방 헬기나 병원선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의 또 다른 수건 사업은 대형 여객선 도입입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배가 뜨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서해오도 결항률은 30.5%로 3일 중 하루꼴로 배길이 끊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릉도처럼 크루즈선이나 이렇게 차도선이 움직일 수 있는 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옹진군에서도 계속 작년 올해 계속 추진을 하는데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선정됐는데 뭐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또 무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넓은 선거구인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별 특색이 다른 만큼 유권자들의 요구사항도 각양각색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어서 동구 미추홀구 갑 선거구를 짚어봅니다. 이 동구는 과거 근대화와 산업의 중심지였는데요. 하지만 인구는 줄고 원도심으로 전락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구 주민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정윤 기자가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 이곳 동구는 미추홀구 갑에 편입돼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이 때문에 지역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과거 인천 경제 중심지였던 동인천역 일대. 한때 인천 인구의 27%가 동구에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상권이 쇠퇴하고 원도심으로 전락한 동구. 특히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현재 6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동구 지역 유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새로운 변화입니다. 낙후돼 있는 만큼 동인천역 일대 전면 개발, 동구를 경유하는 인천 3호선 건설 등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기 지금 보시면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좀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은 거는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린 시설이 없다는 거. 학교
문제도 지역 현안 중 하나입니다. 학교들이 송도 등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여중 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여중 신설이 추진 중인데 앞으로 학생들과 청년층을 유입시키기 위해선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청년으로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이유가 뭐 일자리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 환경이 현실적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른 지역처럼 엄청 좋은 사교육 환경이나 뭐 대학 캠퍼스나 뭐 그런 게 없더라도 여기 와서 자기 개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동구에는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등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등 어항들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무엇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이거 지금 봐봐. 몇 년 차야 지금 이제 지금 맨날 이거 시장입니까?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인천 시내 같은 데가 청라나 송도 이런 데는 지금 활동화가 돼서 저거 하는데 여기는 뭐요? 구도심은 그대로다. 이거 언제 될지 누가 될지 이런 제 의원들 누가 되든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저들 뭐. 행정체제 개편으로 동구는 오는 2026년 7월부터 중구 원도심과 함께 재물포구로 통합됩니다. 동구 주민들은 원도심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 될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선거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총선 풍향계 시간입니다. 4.10 총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이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이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얼마 전 인천을 찾았는데요. 이 대표는 후보들과 함께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죠. 특히 김교웅 인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유세 현장에서 인천의 민심은 전국의 민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인천이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나온 200석 확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인천의 민심이 대한민국의 천심이다. 인천의 14석이 당선되면 200석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다.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14명의 후보자가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00석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선 즉각 경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총선 낙관론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선 건데요. 이 중앙당 선대위는 국민 앞에 겸손하고 절실함만 보이기에도 부족한 때라며 특히 후보자는 본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당 위원장과 후보들에게 언행 유의사항 특별 지침까지 보냈습니다. 다자구도가 예상됐던 일부 선거구에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 판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소속으로 부평 갑 출마를 선언했던 문병호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문 전 의원은 정치개혁과 민생 회복을 위한 보다 충분한 고민과 숙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3지대가 국민의 부름을 폭넓고 지속 가능하게 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는 조용히 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수구 을에서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도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이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데요. 김 전 청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가 되자 송도 주민의 선택을 받겠다면서 무소속 출마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8.1%라는 높은 지지율을 받았지만 양당 정치의 현실 속에서 무소속 완주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기흥 후보의 승리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문병호 전 의원과 김진용 전 청장의 불출마로 표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인천에선 39명이 등록을 마쳤는데요. 인천 14개 선거구의 평균 경쟁률은 2.8대 1입니다. 28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13일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새해 인천교육의 키워드 중 하나로 세계로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인재교육을 위해서 학생 1인당 1외국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성훈 교육감이 세계로 교육 키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해 교육 방향을 제시한 도성훈 교육감. 인천 교육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세계로 교육을 꼽았습니다. 1인 1외국어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대학 연계교육 등 인천형 세계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학생 중심,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해 학생들이 세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교육감이 세계로 교육 키트 마련을 위해 10일간의 일정으로 동남아 9개 연수를 떠납니다. 첫 도착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6번째로 스타트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입니다. 교육청 연수단은 인도네시아 현지의 우수한 스타트업 교육기관을 찾아 인천교육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우수 스타트업 교육 현장을 탐방하고 주요 교육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인천의 진로 직업 교육의 방향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라오스에선 BNTN에서 열리는 글로벌 창의 융합 교육 캠프에 참석합니다. 인천과 라오스 간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베트남으로 이동해 호치민 해외 문화교류 캠프를 방문합니다. 호치민시 교육청과 미래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시대 교육을 주제로 교육감 특강도 진행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해외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5월 중 연수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